소미에게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물려준 유일한 유품이 있었다. 바로 낡은 목각 인형이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닳았지만 소미는 늘 이 인형을 소중히 간직했다. 인형의 밑바닥에는 알 수 없는 문양과 함께 희미하게 새겨진 글귀가 있었다. 소미는 이 인형이 그녀의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며 가끔 인형의 문양을 보며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느끼지만 그 의미나 그 안에 담긴 비밀을 알지 못했다. 한편 국내 굴지의 K그룹을 이끄는 젊은 CEO 강태준, 캉태준 은 호텔 라운지의 단골 손님이었다. 그는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으며 타인에게는 극도로 차갑고 무관심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가족이 강요하는 맹목적인 데이트 탈화를 극도로 혐오했다. 태준아, 이번 주말에 선볼 상대는 재벌가 딸이야. 그룹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 그의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집안을 비즈니스 거래처처럼 만들었다. 태준의 부모님은 오직 기업 확장을 위한 정략 결혼 상대를 찾으려 했고 그에게 맹목적인 데이트를 강요했다. 태준은 호텔 라운지에서 데이트 상대를 만날 때마다 좌절했다. 상대들은 대부분 거칠애와 배경만을 중시하는 가식적인 여성들이었으며 태준은 이들에게 깊은 혐오감을 느꼈다.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과 말투, 그리고 자신을 이용하려는 속셈을 꿰뚫어 보는 순간 태준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그의 어머니 역시 겉으로는 완벽한 안주인이었지만 사실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 인해 그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고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냉담해졌다. 그의 주변에는 늘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만 있었고 그는 고독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그는 호텔 라운지에서 맹목적인 데이트를 할 때마다 소미의 밝은 미소와 진심 어린 서비스를 받았다. 소미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떠한 계산도 담겨 있지 않았다. 태준은 그런 소미에게 무관심했지만 그녀의 존재를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소미의 낡은 유니폼과 거친 손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소미의 친절함이 그저 직업적인 의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왠지 모르게 그의 굳건한 마음속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알지 못했다. 그들의 운명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얽히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박소미의 일상은 마치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았다.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늘 숨겨진 깊이가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잔잔한 강물에 거대한 파문이 일었다. 밤늦게 할머니의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녀의 세상을 뒤흔들었다. 할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져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식이었다.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소미의 아르바이트 수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막대한 금액이었다. 소미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졌다. 소미는 할머니의 병실을 지키며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피곤에 절어있는 몸을 이끌고 호텔로 출근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출근해서 혹시라도 추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지 매니저에게 물어볼 참이었다. 그날도 캉태준은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주선한 또 다른 맹목적인 데이트 상대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는 고급스러운 라운지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날카로운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긋지긋한 정략 결혼 이야기만이 맴돌았다. 그는 또 어떤 위선적인 여자가
자신을 찾아올까 하는 생각에 인상을 찌푸렸다. 바로 그때였다. 소미는 할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급하게 뛰어가던 한 남성과 복도에서 부딪히고 말았다. 남성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가방이 열리며 중요한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소미는 휘청이며 바닥에 넘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목각 인형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봐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중요한 서류들을 망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서류 가방 주인은 화를 내며 소미에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소미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고 말하며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께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낡고 단정한 유니폼은 바닥에 먼지가 묻어 더 초라해 보였다. 이 모든 상황을 라운지 소파에 앉아있던 태준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소미가 허둥지둥 서류를 줍는 모습을 냉담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서류 뭉치 사이에서 익숙한 그림 한 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소미가 작은 노트에 무심코 스케치했던 라운지 풍경 그림이었다. 엉성했지만 묘한 끌림이 있었다. 태준의 뇌리에는 순간적으로 어린 시절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촉망받는 화가였지만 부와 명예를 좇아 그림을 포기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다. 태준은 어머니의 재능만큼은 인정했다. 소미의 그림에서 태준은 어머니에게서 보았던 재능의 흔적을 발견했다. 태준은 소미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서류를 줍는 그녀의 손이 지쳐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그가 그토록 혐오했던 가식적인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오직 진솔함이었다. 왠지 모를 이끌림에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소미에게 다가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함께 줍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소미의 손과 스치자 소미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서류들을 주어 남성에게 건네주었고 서류 가방 주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다 이내 사과하며 자리를 떴다. 괜찮습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이전의 싸늘함은 사라진 듯했다. 그는 소미의 낡은 목각 인형을 주워 건네주었다. 소미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놀랐고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을 읽었다. 네, 감사합니다, 손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태준은 소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자신이 혐오하는 위선과는 거리가 먼 순수함을 발견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호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데이트 상대를 기다리는 대신 소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하며 그녀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소미의 순수하고 지친 모습은 태준의 차가웠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한 충돌이었지만 알지 못했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바꿀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태준은 소미에게서 잊었던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강태준은 호텔 라운지 소파에 앉아 차를 홀짝였다. 그의 시선은 박소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줍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녀의 작은 스케치에 대한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다. 자신이 혐오하는 가식적인 우아함과는 거리가 먼 소미의 순수하고 진솔한 태도가 그의 차가운 마음속에 미묘한 파동을 일으켰다. 며칠 후 태준은 소미를 자신의 개인 비서 업무에 투입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소미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복잡하고 까다로운 업무들을 지시했다. 그의 비서실장인 초의 비서실장 치프 초이. 태준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태준의 눈에 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야심 있는 인물이었기에 호텔 웨이트리스 출신인 소미가
태준의 관심을 받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강소미 씨, 이 고미술품 목록에서 사라진 유물 3점을 찾아내세요. 다음 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이 분야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태준은 산더미 같은 고미술품 관련 서류를 소미에게 던지듯 건넸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소미가 곧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시험했다. 소미는 밤샘 근무를 밥 먹듯이 했다. 호텔 업무를 마친 후에도 K그룹의 복잡한 자료들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탁월한 기억력과 꼼꼼함을 바탕으로 복잡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아무도 찾지 못했던 오래된 고미술 자료들을 놀랍도록 빠르게 찾아냈다. 그녀는 도서관과 박물관을 오가며 잠을 줄여가며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의 손은 늘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뭐야, 저 호텔 웨이트리스 주제에 왜 자꾸 대표님 옆에서 얼쩡거리는 거야? 최 비서실장은 소미의 낡은 유니폼과 그녀의 신분을 비웃으며 동료들에게 험담했다. 그녀는 소미의 사소한 실수를 부풀려 태준에게 보고하는 등 소미를 괴롭혔다. 다른 직원들 역시 소미의 신분을 얕잡아 보거나 그녀에게 자비를 시키며 괴롭혔다. 그들은 소미가 태준에게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오해하며 질투했다. 어느 날 태준은 소미에게 그림과 관련된 특별한 미션을 주었다. 강소미 씨, 이 오래된 벽화를 복원할 방법을 찾아보고 이 벽화가 처음 그려졌을 때의 모습을 재현해 보세요. 이건 K그룹 창립과 관련된 중요한 유물입니다. 그는 희미한 그림이 그려진 낡은 사진 한 장을 소미에게 건넸다. 소미는 사진을 받아들고 며칠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다. 그녀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아다니며 고대 벽화 복원 기술과 역사적 배경을 공부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숨겨진 예술적 재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왔다. 소미는 사진 속 희미한 벽화를 뛰어난 상상력과 그림 실력으로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그녀는 캔버스 위에 벽화가 처음 그려졌을 당시의 생생한 색감과 섬세한 필치를 살려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 벽화 속에 담긴 역사와 혼을 담아낸 듯했다. 소미가 완성된 그림을 태준에게 가져갔을 때 태준은 그림을 보고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림 속에는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있었다. 태준의 뇌리에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촉망받는 화가였지만 부와 명예를 좇아 그림을 포기했다. 태준은 어머니가 혐오스러웠지만 그녀의 재능만큼은 인정했다. 소미의 그림에서 태준은 어머니에게서 보았던 그 재능의 흔적, 그리고 그보다 더 순수한 열정을 발견했다. 이 그림을 당신이 직접 그린 겁니까? 태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소미의 손에 묻은 물감 자국과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보았다. 소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태준은 그림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의 차갑게 닫혀있던 마음속에서 잊고 있던 따뜻한 감정이 서서히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는 소미의 그림에서 가식기 아닌 진심을 보았다. 그녀의 순수한 재능과 지칠 줄 모르는 성실함은 태준의 굳건한 편견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최 비서실장은 소미의 그림을 보고 질투심에 몸을 떨었다. 겨우 호텔 웨이트리스 주제에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 그녀는 애써 비웃음을 흘렸지만 태준의 눈빛이 소미에게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소미를 반드시 끌어내려야겠다고 다짐했다. 소미는 여전히 할머니의 병원비 걱정에 시달렸지만 태준의 인정을 받으며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의 낡은 목각 인형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힘을 주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태준의 어머니 그림과 그녀의 목각 인형 속 문양이 어떤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그들의 운명을 어떻게 얽히게 할지. 태준의 얼어붙은 심장은 소미의 따뜻한 미소와 숨겨진 재능 앞에서 서서히 해동되기 시작했다. K그룹 본사 대강당은 오늘따라 유난히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를 발굴하는 창립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 행사에서는 K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동시에 태준이 직접 지시한 주요 프로젝트들의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박소미에게 이곳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할머니의 수술비와 그녀의 꿈, 그리고 그녀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을 운명의 무대였다. 소미는 밤낮으로 행사 준비에 매달렸다. 태준은 행사 기획 및 진행을 전적으로 소미에게 맡겼고, 이는 소미에게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소미는 피곤함도 잊은 채 자신의 낡은 목각 인형을 곁에 두고 노트북에 얼굴을 파묻었다. 인형 밑바닥에 알 수 없는 문양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힘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소미 애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김 부장, 미스터 킴 이 무대 뒤편에서 초조해하는 소미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넸다. 김 부장은 소미의 진정성과 성실함을 알아본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강당 맨 앞줄 그룹의 주요 관계자들과 VIP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강태준은 차가운 표정으로 연단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가끔 소미에게로 향했다. 그는 소미가 밤낮으로 행사 준비에 매달리던 모습, 그리고 그녀의 그림에서 보았던 순수한 열정을 떠올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했다. 한편 태준의 초의 비서실장 치프 초이은 소미의 성공을 막기 위해 비열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소미가 태준의 옆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소미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바이러스를 심어 놓았고 행사장 비품들을 조작하여 소미가 발표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방해할 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소미를 완벽하게 짓밟고 태준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드디어 태준의 K그룹 비전 발표가 시작되었다. 그의 연설은 카리스마 넘쳤고 참석자들은 그의 발표에 집중했다. 연설이 끝나고 태준은 소미에게 마이크를 넘기며 말했다. 다음은 박소미 씨가 준비한 K그룹의 새로운 아트 프로젝트 발표입니다. 소미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떨리는 발걸음과는 달리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의 앞에는 할머니의 생명과 그녀의 꿈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태준에게서 배운 대로 자신감 있게 연단에 섰다. 소미가 노트북을 연결하고 파일을 열려는 순간 화면이 삐빅 소리를 내더니 완전히 멈춰버렸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열리지 않고 미리 준비했던 영상과 자료들도 모두 사라진 것이다. 심지어 마이크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당황한 소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몇 번이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마이크를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강당 안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이사회 임원들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최 비서실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미를 비웃었다. 이게 뭐야 겨우 호텔 웨이트리스 주제에. 최 비서실장이 옆자리 동료에게 비아냥거렸다. 아영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녀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할머니의 희미한 미소가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태준은 소미의 당황한 모습을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지만 그의 심장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는 소미가 밤낮으로 행사 준비에 매달리던 모습,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그림을 그리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최 비서실장의 얼굴에 떠오른 비열한 미소를 보았다.
모든 것이 최 비서실장의 계획임을 직감한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때 태준의 뇌리에는 소미의 낡은 목각, 인형 밑바닥에 새겨진 알 수 없는 문양과 그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렸던 어머니의 낡은 스케치북 속 그림들이 겹쳐 보였다. 태준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촉망받는 화가였지만 부와 명예를 좇아 그림을 포기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다. 태준은 소미의 그림에서 어머니에게서 보았던 재능의 흔적과 함께 그보다 더 순수한 열정을 발견했다. 그는 소미에게 숨겨진 재능이 있음을 확신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태준은 생각했다. 그는 소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향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태준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태준은 소미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넘겨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자료가 없어도 당신의 머릿속에 모든 내용이 있을 겁니다. 당신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저에게 당신의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소미는 태준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신뢰를 읽었다. 그녀는 준혁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목각 인형이 들려 있었다. 소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손상되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기억력과 뛰어난 재치, 그리고 평소 갈고 닦은 그림 실력을 발휘하여 즉석에서 준비된 보드 위에 K그룹의 새로운 아트 프로젝트 비전을 그림으로 그려가며 발표를 이어나갔다. 그녀의 발표는 압도적이었고 생생한 그림들은 참석자들을 감동시켰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밤새워 외웠던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그녀의 진심이 담긴 아이디어들이 흘러나왔다. 태준은 소미의 발표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차가웠던 눈빛에는 점차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옳았음을 직감했다. 소미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아름다움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강하영 강 A영의 놀라운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다시금 침묵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전의 술렁거림과는 확연히 다른 깊은 감탄과 경외심이 섞인 정적이었다. 이사회 임원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아영을 바라보았고 일부는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장내에는 박수 소리가 점차 커졌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변했다. 그 순간 이준혁, 리의 준혁 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걸어나갔다. 그의 걸음은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났다. 그는 아영의 옆에 섰고 아영은 자신을 향한 그의 따뜻한 시선에 놀랐다. 준혁은 마이크를 잡고 강당을 한번 둘러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명백한 방해 공작입니다. 준혁의 말에 강당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장미영 실장, 다이렉터장에게로 향했다. 장 실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준혁은 망설임 없이 태블릿을 꺼내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비서팀 사무실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장 실장이 아영의 노트북에 몰래 바이러스를 심고 중요한 자료 파일을 삭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어서 장 실장이 아영을 비웃으며 했던 비아냥거리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고등학생 인턴 수준이 그렇지 뭐. 곧 본색이 드러날 거야. 모든 증거가 낱낱이 공개되자 강당은 경악과 분노로 들끓었다. 이사회 임원들은 장 실장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보냈고 일부는 분통을 터뜨렸다. 장 실장은 자신의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조작된 거야, 거짓말이야.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녀의 모든 악행은 세상에 드러났다. 그녀의 야망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준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장미영 실장은 오늘부로 JK그룹에서 해고입니다. 그녀의 모든 행위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의 단호한 결정에 강당 안은 숙연해졌다. 그리고 준혁은 아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표정이 아닌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아영의 손을 잡고 그녀의 승리를 축하했다. 강아영 씨, 당신은 JK그룹의 새로운 인턴으로 정식 채용되었습니다. 당신의 성실함과 뛰어난 재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따뜻한 눈빛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격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준혁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강아영 씨. 준혁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의 그림 재능은 제가 본 어떤 화가보다 뛰어납니다. 혹시 괜찮다면 JK그룹의 디자인 부서에서 일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당신의 그림은 우리 회사의 제품 디자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아영은 준혁의 뜻밖의 제안에 놀랐다. 그녀는 그림을 좋아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직업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준혁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것은 당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그림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JK그룹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준혁은 아영의 손에 들린 낡은 그림책을 보았다. 그리고 문득 그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렸던 낡은 스케치북 속 그림들이 겹쳐 보였다. 그의 어머니는 겉으로는 우아했지만 그림 속에서는 순수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인이었다. 준혁은 아영에게서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순수함과 진정성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아름다움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준혁은 아영에게서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따뜻함을 다시금 발견하기 시작했다. 아영의 순수한 열정은 차가운 얼음 같았던 그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다. 아영은 준혁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대표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당 안에는 아영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아영은 더 이상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히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았고 차가운 CEO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인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최 비서실장 치프 초이의 몰락은 K그룹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는 해고된 것은 물론 그녀의 비열한 행위는 업계에 빠르게 소문이 퍼져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녀를 따랐던 직원들 역시 태준의 단호한 결정과 소미의 빛나는 재능 앞에 태도를 바꾸어 박소미, 박소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소미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사과가 늦었지만 소미는 그들을 따뜻하게 용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난 아픔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소미는 K그룹 내 신설된 아트 디자인 팀의 리더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그림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디자인들은 K그룹의 제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가 디자인한 휴대폰 케이스 가전제품, 심지어 호텔 어메니티까지 출시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소미 효과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위로 그리고 희망을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소미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순수한 마음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의 차갑고 냉소적인 태도는 서서히 누그러졌다. 그는 소미의 그림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어린 시절 순수함을 발견했다. 그는 퇴근 후에도 소미의 작업실을 찾아 그녀의 그림을 감상하거나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서서히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소미는 그에게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따뜻함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였다. 대표님, 선을 너무 꾹꾹 눌러 그리시면 딱딱해 보여요. 그림은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그려야 해요. 소미는 준혁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붓을 움직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준혁은 그녀의 손길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소미의 할머니 병원비와 그녀의 학비는 K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해결되었다. 할머니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빠르게 회복했다. 소미는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안정적인 삶 속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소미는 태준에게 자신의 낡은 목각 인형을 선물했다. 대표님 덕분에 할머니도 건강해지셨고 제 꿈도 찾았어요. 이 인형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대표님께 드리고 싶어요. 태준은 인형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빛바랜 인형의 밑바닥에는 알 수 없는 문양과 함께 희미하게 새겨진 글귀가 있었다. 그는 인형의 문양을 보며 자신의 어머니의 낡은 스케치북 속 그림들과 겹쳐 보이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소미의 인형 속 문양들은 태준의 스케치북 속 그림들처럼 순수하고 진정한 예술혼이 담겨 있었다. 이 문양 혹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태준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유일한 유품인데 저도 정확한 의미는 몰라요. 하지만 늘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태준은 인형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렸던 따뜻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의 어머니는 겉으로는 우아했지만 그림 속에서는 순수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는 소미에게서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순수함과 진정성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아름다움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태준은 소미의 인형을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 아픔을 치유하고 소미는 태준의 과거를 이해하며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직원을 넘어섰다. 태준은 소미의 순수함에 매료되었고 소미는 태준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에 이끌렸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다. 태준의 사무실은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소미의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어 이제는 잃어버렸던 그의 집처럼 느껴졌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박소미 팍소미는 K그룹의 아트 디자인 총괄 이사를 넘어 이제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화가로 성장했다. 그녀의 그림은 순수함과 치유를 상징하며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작품은 뉴욕, 파리, 런던 등 세계 유수의 갤러리에서 전시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디자이너를 넘어 희망을 그리는 예술가로 기억되었다. 강태준은 소미의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냉소적인 CEO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소미를 만나기 전에 날카로움 대신 따뜻하고 깊은 온기로 가득했다. 그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인간적인 CEO로 변모했다. 그의 경영 철학은 효율성과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소미는 태준에게 잃어버렸던 삶의 온기와 행복을 되찾아 주었고, 태준은 소미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K그룹 전체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었고, 임직원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했다. 마침내 봄바람이 부는 따뜻한 날, 소미와 태준은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결혼 후 태준은 소미의 제안으로 K그룹 희망 예술재단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미술 분야의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힘썼다. 재단 설립 기념 행사에서 태준은 소미의 낡은 목각 인형과 자신의 어머니가 그린 그림을 함께 전시하며 진정한 아름다움과 희망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순수한 마음과 노력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저의 어머니는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의 아내가 된 소미 씨는 자신의 순수한 마음으로 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주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돈이나 명품이 아닌 순수한 열정 속에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소미와 태준은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재단이 지원하는 희망미술 학교 나시트를 방문했다. 이곳은 소미가 어린 시절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보육원 자리에 세워진 곳이었다. 소미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태준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과거의 차가운 보육원은 이제 아이들의 꿈이 피어나는 따뜻한 미술학교로 변모했다. 해가 지고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박히자 소미와 태준은 미술학교 옥상 정원에 올라 서로의 손을 잡았다. 소미의 손은 더 이상 거칠지 않고 태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다. 그들은 서로에게 두 번째 봄을 선물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세상에 따뜻한 빛을 비출 것이다. 소미의 낡은 목각 인형과 태준의 어머니 스케치북은 그들의 서재 가장 소중한 곳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이야기가 채워지고 있었다. 박소미 박소미의 하루는 호텔 라운지에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 시작되었다. 20살 그녀의 어깨에는 벌써 가장의 무게가 얹혀 있었다. 밤늦도록 호텔을 오가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테이블을 정리하며 그녀는 학업을 포기한 채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특히 병상에 계신 할머니의 병원비는 늘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는 큰 숙제였다. 그녀의 손은 늘 조금은 거칠고 유니폼 소매 끝은 닳아 있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단정했다. 호텔 유니폼을 입은 소미는 그 누구보다 친절했고 손님들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건넸다. 소미 씨, 오늘 손님 많으니 서두르세요. 매니저의 재촉에도 소미는 늘 차분하게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는 틈틈이 작은 노트에 사람들의 표정과 특징을 스케치하곤 했다. 특히 호텔 라운지의 우아한 풍경과 그 속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녀의 그림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났다. 그림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를 잊게 하는 작은 탈출구였다. 새벽 출근길 쌀쌀한 공기가 배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소미는 낡은 코트 깃을 여미며 호텔 근처 길가를 걷고 있었다. 그때 쓰레기 더미 옆에서 미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발걸음을 멈춘 소미는 몸을 웅크린 채 차갑게 떨고 있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매정하게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소미는 망설임 없이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자신의 유일한 따뜻한 목도리를 풀어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감싸주고 주머니에 있던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을 떼어 고양이 입에 넣어주었다. 그녀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호텔로 향했다. 호텔 직원 숙소 한 구석에 몰래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며
소민은 작은 생명에게서 큰 위로를 받았다.